네. 자, 이번 시간은 분계 연습, 지난번 분계 연습에 이어가지고 92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분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20페이지 펴주시고요. 본사 건물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에 과운납한 금액이 20만원이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어 오류를 수정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오류가 되냐면 전기 결산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로 넘어왔는데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이 잘못 오납, 더 전기요금이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됐다 해가지고 20만원을 환급했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그 얘기죠. 본사 건물에 대한 전기료 과운납으로 인해서 20만원이 당사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손익계산서에서 판매관리비에서 20만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대한 오류라면은 전기 손익계산서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 장부를 수정해서 재무제표도 다시 만들고 해서 단기에는 뭐가 바뀌냐면 전기에서 넘어오는 2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주는 분계를 해야 돼요. 20만원을.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중대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건 안 고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기에 이걸 어떻게 잡느냐? 자, 92번은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 자산이 20만원 증가했어요. 그러면 대변을 뭘로 잡느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잡습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단기의 영업의 수익으로 그냥 봐줘요. 다음은 93번을 보겠습니다. 매출처인 주식회사 여유통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던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만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원을 차감한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해서 상환했다.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부채 감소가 와야죠. 단기 차입금. 왜 단기 차입금이냐? 일시적으로 차입했다. 이 말이 단기 차입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차입했다 하면은 단기 차입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거래처는 여유통상이 되겠고요. 3천만원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자 200만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 발생합니다. 이자 비용 200만원 비용 발생. 대변에 우리가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예수금 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송금했습니다. 보통예금 가로 열고 한국 나머지는 3,150만원. 이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4번의 거래는 무슨 거래인가 보겠습니다. 회사는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네. 자, 이것도 중대한 오류라고 본다면은 전기분과 퇴직급여 발생시켜야 돼요. 손익계산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재무상태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계상을 하면은 2월 이익잉여금에서 1,000만 원이 빠지는 그런 분계를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중대한 오류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은 단기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1,000만 원 부채를 증가시켜 줍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1,000만 원을 단기에 그냥 증가시켜 주는데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가 아니고,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충당할 때 정상적인 분계는 뭐예요? 차변이 퇴직급여,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아니고 전기에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을 빼먹었다 이거죠. 그걸 지금 발견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했으므로 전기오류 수정 손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전기오류 수정 관련해 가지고 두 개의 개정 과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오류 수정 이익과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나오는데 전기에 발생한 오류가 단기에 발견이 되었을 때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수정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 과목이 바로 전기오류 수정이익 그리고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전기세는 판관비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류 수정 이익으로 영업 외 수익으로 잡는 거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금액이 크면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면은 그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전기의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비용이 아닌데 잘못 납부를 해가지고 20만 원이 잘못 납부가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입금 받았으므로 우리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건, 자산이라는 건 전기에서부터 넘어오는 거니까 그냥 이 시점에서 증가시켜도 회계에 어떤 왜곡은 없는 거죠. 전기에 전기료 20만 원을 덜 납부했다면 보통 예금의 잔고가 20만 원 더 많아 가지고 단기로 2월 돼서 넘어왔겠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발견된 시점에서 보통 예금을 입금을 잡아주면 전기에 20만 원 넘어오는 거나 2월이 되는 거나 이번에 20만 원 우리가 입금 잡아주는 거나 똑같죠. 자, 한전에서 20만 원이 입금됐으니까 자산 증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왔냐면은 미리 많이 납부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전력비에서 그러면 취소시켜주는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기의 전력비가 왜곡이 됩니다. 예. 이 전력비는 전기의 전력비거든요. 우리가 비용이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하고 나면 전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차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만 원의 전력비가 전기 것이기 때문에 단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전력비에서 차감하면 이거는 단기에 손익에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받았으니까 수익이거든요. 수익. 근데 어떤 성격의 수익이냐? 전기의 회계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이다 해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조금 디테일하려면 저교에서 그냥 적어주는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의 내용에다가 전기 전력비 과온합 상환분 뭐 이렇게 저교에다가 메모해 줍니다. 네. 그러면요, 얘네들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나 이익이나 상계평가나 네? 상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 따로따로 각자 발생해요? 요거는 저 같은 회계연도다 그러면은요, 요건 각각, 요거는 각각 표시합니다. 잔액은. 왜냐면 이거를 하나로 표시하면은 그 내용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즉 전기오류 수정이익은 아까 저교에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전기 전력비 과온합분이다 라고 해서 이게 수정이익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요거는 전기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미설정한 분이다 라고 이제 적어놔서 그것이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구나. 이렇게 저교라는 걸 통해서 그게 구별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수익과 비용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계 처리는 자본 계정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본 계정. 그 자본의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의 계정 과목 간에 상계 처리가 존재합니다. 나머지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는 상계 처리는 없습니다. 자본에서만 존재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95번으로 가보면요. 95번부터는 결산 분계를 연습하는 문제예요.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 선전비로 계상을 했으나 기말 현재 미사용된 금액 13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광고 선전비로 전부 비용 처리했는데 재고조사 기말에 이제 창고에 모든 조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미사용한 볼펜이 130만 원어치로 조사되어서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산 잡는 거죠. 차변이 소모품, 자산 증가 130만 원, 대변에 광고 선전비 130만 원 해가지고 단기의 광고 선전비에서 재고만큼은 빼주는 거예요. 결산 때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수정 분계를 해야 정확하게 손익 계산이 되겠죠. 다음에 96번.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각각 가지급 계정 잔액 30만원과 가수금 계정 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에 정산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3일간 부산으로 박상준 사원이 출장을 가가지고 정산 후에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각각
박상준 씨가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거 30만 원이 있고 가수금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박상준 씨 가수금이 7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박상준 씨 출장 떠날 때 30만 원 회사가 줬다는 거고 그게 가지급금이에요. 그런데 박상준 씨가 출장 끝나고 오면서 회사 통장에 입금을 했어요. 7만 5천 원을. 예, 7만 5천 원을 입금을 했다. 이게 가수금이에요. 가수금.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게 결산일에 정산분계를 한다 이거죠. 출장비는 전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자. 그러니까 요 차액은 여비교통비다 이 말입니다. 좀 설명이 약간 부족하긴 한데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차변에 가수금 정리해 줘야죠. 부채 감소하고요. 7만 5천 원 가수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22만 5천 원 여비 교통비가 22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이 30만.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코드로 꼭 넣어야 되죠. 박상준으로.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97번을) 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4만원 중 32,000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 교통비 누락분으로 밝혀졌으며 잔액은 업무상 사용되었으나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현금이 어느 날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4만 원이었는데 32,000원은 밝혀졌어요. 직원의 시내 교통비로. 판매 직원이니까 800번대 여비 교통비로 하면 되겠죠. 근데 잔액은 업무상 사용되었지만 그 내역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잡손실로 보는 거예요. 내역을 알 수 없는 부족분은 잡손실. 자, 그러니까 97번은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결산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여비 교통비 800번대로 8xx로 (32,000원이고요) 그리고 잡손실이 8,000원이죠. 대변은 현금 과부족 4만원. 이렇게 현금 과부족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것을 현금 과부족 정리라고 그러죠. 선생님도 질문 있습니다. 네네. 앞전에 가수금이랑 여비교통비가 네. 7만 5천 원이 저기 예금으로 입금되면 어떻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가수금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가수금이에요? 이 가수금이 뭐냐면 회사의 계좌로 박상준이라는 직원이 입금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입금을 받은, 만약에 어제 입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박상준 사원이 입금을 하긴 한 건데 아직
내역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가수금으로 회사가 처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박상준 씨가 출근을 해가지고 그 출장 보고서를 쓰고 영수증을 이렇게 썼는데 32,000원어치 영수증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요 32,000원 입금된 게 가수금 75,000원 75,000원 입금된 것이 그 여비로 지출하고 남은 돈이구나 하는 것을 회사 출근해서 이제 밝혀진 거죠. 그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금으로 주든 예금으로 입금하든 그냥 가수금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박상준 씨가 회사 통장에 어저께 입금하고 오지 않고 오늘 출근해가지고 현금을 회사에 입금했다면 가수금 계정이 애당초 안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지고 가수금 회계가 필요가 없고 오늘 현금 75,000원이죠. 네, 이 가수금은 박상준 씨가 출장 끝나고 회사 출근하기 전에 회사 계좌로 입금만 해놓고 다른 추가 설명이 없으니 이 75,000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가수금으로 자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75,000원, 대변의 가수금 박상준 75,000원 이렇게 해놨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박상준 씨가 회사에 온 거예요. 와서 이걸 정리해 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간 가지급금 30만 원 중에서 교통비로 이렇게 쓰고 25만 원 22만 5천 원 사용하고 남은 7만 5천 원을 회사 통장에 입금했던 거다. 그러느냐 하고 이제 가지급금 정리를 할 때 가수금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가수금이 제로가 되죠. 앞전에 분계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앞전에 분계가 있었던 거예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은 98번을 보겠습니다.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을 23년 5월 1일에 차입하여 25년 5년간 균등액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한다. 24년 결산일에 해당 금액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시오. 자, 우리가 장기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는 것은 현 결산일 시점으로 봤을 때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것을 대상으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23년에 5억 원을 차입해가지고 23년이면 지난 회계년도예요. 우리가 지금 24년도 회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25년부터, 즉 내년부터예요. 내년이 25년도라고 지금 보셔야 되죠. 5년간 균등으로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24년 결산 때 유동성 대체 분계해야 될 금액은 얼마겠어요? 1억이죠. 5억 원을 25년도, 즉 내년부터 1억 원씩 5년간 균등이니까 나누기 5 하면 1억씩이잖아요. 1억씩 갚아나갈 거다. 그러면 25년도에는 1억을 상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4년도 결산 때는 1억만 유동부채로 전환을 해주면 되죠. 1억만. 4억은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래서 해당되는, 즉 이 문제에서는 유동성 대체가 필요한 장기 차입금은
얼만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더니 금방 우리가 1억이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이것만 한다. 어떻게 하느냐. 차변의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1억을 감소시키고 대변에 이것을 갚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채로 만들어줘요. 유동성 장기 부채 신한은행. 다른 부채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에는 비유동 부채는 감소시켜 버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유동 부채 계정 과목으로 바꿔 줌으로써 재무상태표에 1억 원은 유동 부채 쪽으로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에서. 그랬을 때 우리 회사의 재무 분석을 할 때 유동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분석이 돼야 발표가 반영이 돼야 되겠죠. 유동성 판단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결산 때 하는 유동성 대체 분계입니다. 다음은 90 오늘은 분계 연습 여기까지만 합시다. 98번까지 421쪽 접어 놓으시고요. 99번부터 분계는 99번부터 분계 연습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